먼저 축하드립니다.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건 자본주의 시장에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햄스터입니까? 아니면 햄스터 주인입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눈 비비며 일어나 지옥철을 타고 회사에 갑니다. 상사한테 깨지고 야근하고 월급날만 기다리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통장 잔고는 항상 허전한 상태일까요? 왜 나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놀고 먹는 것 같은 건물주 아들은 벤츠를 탈까요? 세상이 불공평해서? 네, 맞습니다. 불공평해요. 그런데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대한 게임, 즉 자본주의의 룰북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혼자 농구공을 들고 뛰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 사람 취급받고 퇴장당합니다. 축구 경기장에 들어갔으면 골을 넣어야지 왜 남들 골 넣는데 잔디만 깎고 있습니까? 잔디 깎는다고 누가 점수 줍니까? 열심히만 살면 부자 된다. 확실합니까? 게임의 룰을 모르면 평생 죽어라 일만 하다가 게임 오버당하는 게 이 자본주의의 생리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경기장에서 노동이라는 농구공만 튀기고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그 룰북 아주 쉽고 재밌게 그리고 돈 냄새 나게 해석해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 딱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적어도 자본주의를 이해한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에 눈빛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어려운 경제 용어 다 집어치우고 딱 정의해드립니다. 자본주의란 무엇이냐? 돈한테 다리가 달려서 스스로 일하러 다니는 세상입니다. 말 그대로 돈으로 돈을 벌게 일을 시키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자본주의는 돈을 좋아하는 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쉽게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이 치킨집을 차렸어요. 직접 닭을 튀기고 배달하고 설거지까지 다 합니다. 이건 노동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눕는 순간 수입은 0원이죠. 그런데 치킨 기업 대표들을 보세요. 그분들은 직접 닭 튀깁니까? 아니죠. 그분들은 프랜차이즈라는 시스템과 자본을 굴립니다. 본인은 여가를 즐기고 여행을 다녀도 전국 수천 개의 매장에서 닭이 튀겨지고 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자본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딱 두 부류의 인간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 즉 월급쟁이, 노동자. 두 번째, 돈을 시켜서 돈을 벌어오게 하는 사람, 자본가, 투자자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너무 착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인 돈을 자꾸 쉬게 만듭니다. 은행이라는 감옥에 가둬놓고 이자 2, 3% 받으면서 뿌듯하다 이러고 있죠. 그동안 자본가들은 돈을 채찍질해서 10%, 20% 수익을 물어오게 시키는데 말이죠. 자본주의 게임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히든 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입니다. 쉽게 말해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쓰레기가 된다는 법칙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러죠. 옛날엔 짜장면이 500원이었어. 근데 지금 얼마죠? 7,000원, 8,000원 합니다. 짜장면 양이 14배로 늘었나요?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14배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1억 원을 장롱 속에 10년 동안 고이 모셔뒀다고 칩시다. 10년 뒤에 꺼내면 그 돈은 숫자만 1억이지 실제 가치는 7천만 원, 6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어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는 가만히 있는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시스템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건 여름날에 주머니에 얼음을 넣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다 녹아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식은 도박 같아서 너무 싫어. 예금만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안전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아무런 대비 없이 인플레이션을 정통으로 막겠다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본주의 바다에서 구명조끼 없이 맨몸으로 뛰어든 거죠. 자, 뼈 때리는 말은 그만하고 이제 약 발라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전을 알아봅시다. 그럼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이 살벌한 자본주의 정글에서 어떻게 해야 부를 얻을 수 있을까요? 3단계 공략법 나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고통스러운 인내의 구간입니다. 시드머니 만들기입니다. 죄송해요. 뻔한 소리라서. 근데 이 뻔한 걸 못해서 90%가 탈락합니다. 투자를 하려면, 즉 돈을 일하러 보내려면 일단 보낼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에는 스노우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눈사람을 만들 때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주먹만한 눈덩이 뭉칠 때가 제일 손시렵고 잘 안 뭉쳐지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첫 시드머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드머니의 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월급 2, 300만 원 받아서 언제 모아? 그냥 쓰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100만 원으로 10% 수익 내면 10만 원입니다. 치킨 먹으면 끝나요. 티도 안 납니다. 근데 1억으로 10% 수익이 났다고 치면 가만히 연봉의 3분의 1이 생기는 겁니다. 1000만 원이에요. 이때부터는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노동의 속도를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초반에는 죽었다 생각하고 모으세요. 욜로 골로 갑니다. 명품 아끼세요. 오마카세 호캉스. 좋죠. 근데 자본가들이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가려고 만든 미끼입니다. 예를 들면 명품 회사의 주식을 사세요. 샤넬백을 사는 게 아니라 샤넬을 소유해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첫 번째 미션 드립니다. 자신에게 맞는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그 돈이 모일 때까지는 스스로 수도승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소득을 악착같이 모아 자본소득으로 전환할 눈덩이를 만들어 보세요. 이게 없으면 시작조차 하기 어려울 확률이 큽니다. 자, 눈덩이가 조금 모였으면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 시작입니다. 내 돈을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자동차는 자산일까요? 아닙니다. 부채입니다. 그럼 자산이 뭐냐? 자본주의 교과서에서 자산의 정의는 딱 하나입니다.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들이 자산입니다.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건 부채예요. 자동차? 사자마자 감가상각에 기름값, 보험료 나가죠. 돈 먹는 하마예요. 부채입니다. 우리가 사야 할 건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나 대신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자산입니다. 대표적인 쉬운 예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주식입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인 애플, 삼성전자, 테슬라 직원들을 내 부하로 부리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밤새 제품을 개발합니다. 이게 바로 남의 머리를 빌리는 기술입니다. 단순 투기 목적의 주식 투자와 다르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내가 일하는 동안 내 집은 집값을 올리고 내 상가는 월세를 벌어옵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 형님이 하신 말씀 다들 아시죠? 내 몸뚱이는 하나지만 내 돈은 수백, 수천 명의 아바타가 되어 전 세계에서 돈을 긁어모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명품을 사기 전에 명품을 살 돈을 벌어다 줄 자산을 먼저 삽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노동소득, 자산 매입, 자산소득, 그리고 소비.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그냥 자본주의라는 학교에서 퇴학입니다. 세 번째, 복리를 누리세요.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했던 그놈입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 이자가 또 새끼를 치는 마법. 지루함을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여기서 망합니다. 주식 사놓고 하루 뒤에 봅니다. 왜 안 오르지? 망했네 하고 팔아버려요. 처음엔 티도 안 납니다. 근데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그래프가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자산이 폭발하는 시기가 온다고요. 자본주의 게임의 승리 조건은 누가 더 오랫동안 시장에 머물렀는가입니다. 금방 부자가 되고 싶고 당장 외제차, 좋은 집 살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 잘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단타 치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수료 내지 마시고 좋은 자산을 샀으면 엉덩이 무겁게 깔고 앉으세요. 시간은 자본가 편입니다. 워렌 버핏의 재산이 99%가 50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분은 오래 잘 버틴 것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마음이 여러분을 가장 빨리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순간 자본주의는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 딱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가 되지 말고 생산자가 되어보는 건 어떠신가요? 단순히 유튜브를 보기만 하지 말고 영상을 올려보세요. 인스타그램에 맛집 사진만 찍지 말고 인플루언서가 되어보세요. 유튜버, 인플루언서 물론 쉽지 않겠죠. 근데 일단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꿔보는 것부터 해보자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두 번째, 경제 문맹은 글자를 못 읽는 것보다 무섭습니다. 금융 지식이 없으면 내 돈을 남에게 털립니다. 그냥 출퇴근길에 하루에 딱 10분, 20분 경제 뉴스를 보는 습관을 가지십시다. 환율이 왜 오르는지, 금리가 내리면 왜 주식이 오르는지 공부하세요.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혐오를 멈추세요. 부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라고 욕하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금수저도 있고 로또에 당첨된 졸부 같은 부자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수성가 부자들을 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연구하고 따라하고 질투 대신 존경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뇌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네 하고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만 룰을 알면 이보다 공정한 게임도 없습니다. 신분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 사면 여러분이 삼성의 주인입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비어 있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아직 게임의 룰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본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노동자가 아니라 미래의 자본가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돈나무가 울창한 숲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딱 붙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뼈 때리게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